투자 활동을 하다가 북한 사업을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2002년에 투자를 했었고 한번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제가 대통령보다 한 달 먼저,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인데 들어가려고 혼났습니다. 정말 굉장히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들어갔었고요. 가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밤에 새벽 3시까지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정도 평화자동차를 타고 110km 정도 평균 시속으로 한 번씩인가 2번 쉬고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좀 그렇고 사이클을 경기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평양 간 사이클 대회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을 설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컨설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2018년 이제 갔다 와서 북측하고 교감이 솔직히 있었던 사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까 밑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포츠가 굉장한 교류부터 민간 교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면 남북 교류 접근 전략 볼 때 북측에서 아까 명분 지금 방금 이제 발표하신 대표님께서 명분 얘기하셨는데 북측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역사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게 바로 스포츠 교류입니다. 너무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기억만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협력이라는 이런 명분을 찾아가는 게 남북 교류 접근 전략의 어떤 방식이더라. 아시다시피 많은 탁구 교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단일팀이라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동계올림픽까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저희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고요. 실제 84년부터 이렇게 다양한 교류와 이때는 굉장히 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걸 좀 뛰어넘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어떤 게 스포츠나 역사라든가 아니면 민족 문제 이런 게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포천 평화스포츠타운 개발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게 이제 북측에서 약간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남측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최고로 웃겼던 게 도에서 척사대회를, 남북 척사대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척사대회를 해서 남측에서 대표를 뽑고 북측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 민족놀이를 한번 설이나 한번 해보자. 근데 북측에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면 문화적 이해가 없었던 게 북측은 윷놀이를 여성들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조율도 없이 그냥 자기네 터트려 놓고 제안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이런 형식이 물론 저는 이게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북측과 교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저렇게 먼저 터트려 놓고 나중에 제안했다가 망신나 이런 형식을 만들었는지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제안한 건데 바로 평양연고 프로농구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BL에 지금 10개 지역의 연구단, 서울, 인천 해가지고 연구단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나 이런 부분들은 각 연고지별로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주요 도시긴 하지만. 그래서 남북의 인적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외갓집이 평안도 쪽이신데 이북 오도민회가 예산이 많은 지역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열정을 갖고 계시고요. 분명히 후원기관으로 또 현대라든가 아란티라든가 이런 스폰서 기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양 연고를 한번, 야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요, 야구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아예 야구장 자체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농구장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큰 정주영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설도 다 돼 있고, 농구에 대한 또 물론 저쪽에 김 위원장이 가장 또 관심 있어하는 스포츠기도 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양쪽 다 저쪽은 뭐 러시아나 중국계의 용병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자유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실현 가능성을 보면 지금 연고지인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KT가 이제 저쪽으로 좀 올라와서 하나 정도는 달라졌는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연고지가 이 정도 도시들이 지금 예산을 뭐 말이 많은데 한 100억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농구단 1년 예산이. 근데 한 60억 정도는 이 표 티켓비하고 광고비를 들어오고요. 지자체에서 한 40억 정도를 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0억 하는 데도 있고, 그 정도라면 평양 연고도 좀 해볼 만하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인건비를 뭐 달러로 준다든가, 제가 100만 원 정도를 돌아오는 길에 고려항공 티켓비를 달러로 줬다가요,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고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 안 하고 달러 함부로 썼다가 큰일 났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셔야겠죠. 돈을, 현금을 못 준다면 물건으로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스포츠 교육을 위해서 프로스포츠, 그러니까 이벤트, 4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일어나는 뭐 이런 이벤트성 말고 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1년 내내는 아닙니다. 겨울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 단파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뭐 슬림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북과 남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이 있는 곳이 연고지가 캐나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례도 있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운영, 프로스포츠 치고는, 그리고 만약에 평양 연고지에 평양 농구단이 생겨서 토론토처럼 생겨서 저희가 회전된다면 티켓 파워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측 선수들이 서울, 인천, 뭐 창원 이런 데서 하고, 저희도 평양 가서 농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좀 권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야구는 만약에 야구를 한다 하더라도 좀 힘든 게 이동 인원이나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농구는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농구단은 버스 한 대면 다 이동됩니다. 그러니까 뭐 꼬치진에다가 뭐 심지어는 팀다트까지 넣어도 버스 한 대면, 그럼 제가 아까 2시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좀 뭐 국경이 있으니까 좀 더 걸리겠죠. 국경을 걸리면, 국경 건친다 하더라도 평양의 스포츠 운동, 그러니까 프로농구 경기하러 가는 사람들이 3시간 정도면 뭐 비행기 타지 않고 귀찮게 그냥 버스로 곧바로 평양까지 가서 경기하고 저녁 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좀 간편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프로농구를 한번 제안해보자. 북측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다음 정권이든 아니면 현 정권이든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북과 남을 하나의 리그로 만들어서 교류하는 것도, 저도 남북 교류를 현업에서 투자를 해보고 뭐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가지고,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이슈는 있습니다. 갑자기 3개월 리그가 보는데 안 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적죠. 흔들림이라든가 부침이 좀 적은서부터 마음을 열고, 아까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나면 다 죽죠. 근데 왜 마음이 닫혀 있냐면 아직 부딪혀보질 않아서 그래요. 저 도깨비 단지 않았어요. 저 이 북측에 들어가는 날, 평양 들어가는 날 전날 통일부로부터 교육받을 때 휴대폰 뺏기니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가서 제 휴대폰 다 쓰고 제 사진 다 찍고, 뭐 삼성한테 제가 항의도 했거든요.
왜 서머타임 끝났는데 30분, 요즘은 어떠신가요? 30분 오차가 아직 있나요? 이제 없어졌겠죠. 제가 2018년 들어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서머타임 필요 안 하겠다, 시간 통일하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30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이 저하고 같이, 뭐 우리는 경험하시잖아요. 저기 무슨 통일 노래 부르면 한 바퀴 돌면서 눈물 훅훅 거리는. 네, 그런 거를 전 국민이 해줘야지 동의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아까 민족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교류, 그리고 이런 스포츠 쪽도 남북교류와 같이 좀 교류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좀 더 마음이 유해지고 그때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단의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유발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마 방송료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단들한테도 도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프로스포츠 협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 KBL이나 이런 회장님들이 같이 겸직으로 맡긴 하지만 그 협회에서도 관심이 있어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 관광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저희도 이제 응원단도 가야 되니까요.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런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든가 남북교류까지 연결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